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발생 이래 첫 외출 금지 조치입니다. 지역사회도 비상입니다. 양천의 경우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양천구는 신월체육센터 등 2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지하철 출입구나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부족 우려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 일요일 기준 신규 환자 수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1,063명이 국내 발생인데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20, 30대를 중심으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전체의 75%가 넘는 사람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1,600여 개로 이 추세라면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를 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10일부터 2주 동안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켜 방역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양천에서는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양천 지역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걱정이 큰 상황인데 양천 지역의 현재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양천구도 다른 자치구하고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4단계 격상한 오늘만 해도 20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7월 확진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지역사회도 비상인데요. 현재 방역 조치는 좀 어떻게 강도가 높아졌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준비해서 오늘부터 검사할 수 있는 그 선별 진료소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신월 문화체육센터에 다시 선별 진료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학원 수가 많은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에도 선별 진료소를 긴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의 선별 진료소는 오늘부터 해서 2주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선별진료소도 보통 때하고 다르게 평일날은 밤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더 늘려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좀 속도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천구의 백신 접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양천구의 백신 접종 숫자도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하신 분만 해도 43%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또 목표 인원 대비해서 보면 26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11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중고, 또 교사들한테까지도 교원들도 접종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7월 19일부터는 보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3 수험생들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백신 접종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양천구청장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예, 사실상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금 현재는 비수도권과 또 다른 연령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젊은 층 중심으로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진단이 좀 늦게 되고 이러므로써 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 이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름철이라는 어떤 밀폐되고 무더운 환경, 그리고 휴가철이라는 이동량이 많아지는 위험,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제 확산세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1,000명 이상의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숫자도 많지만 그 방역 지표 내용 면에서도 좀 나쁜 지표들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코로나19 지금의 확산세를 꺾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처음 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되겠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어느 정도 굵은 효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 전파력이 높은 특히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우리가 얼만큼 저지하면서 전 국민 백신의 접종을 맞을 때까지 확산세를 저지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또 주로 이제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하셨지만은 백신을 못 맞으신 고령층의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쓰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달 하순까지 접종 공백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그다음 고위험군인 55세에서 59세 이상의 장년층의 예방접종이 이제 오늘 자정부터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해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지난 2분기까지 접종을 맞지 못하신 60대 이상 어르신이나 또 75세 이상 고위험 어르신 경우에도 계속 예방접종 예약을 하셔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군입대 예정 장병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미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돌봄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고3 수험생과 이제 고교 교사들의 접종이 또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니 잘 확인하고 꼭 예방접종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역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응책이 있다면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지금 감염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고 특히 이제 손위생을 잘 시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밀폐된 환경 내에서는 공기 중에 비말 감염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또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모임이나 그런 장소 방문을 지금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조기에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N차 전파가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전파되지 않도록 잘 방역 관리를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15일부터 도로나 보도위 등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작합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되는데요. 견인 지역은 차도,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입니다. 시민신고 홈페이지도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